자, 다들 직장 생활 하고 계실 거고, 근데 이 중에 혹시 30대 분 계십니까? 30대. 그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절대 퇴사하지 말고 상가 투자를 시작하래요. 이분도 직장인인데, 지방에 고향이 대구시더라고요. 대구에 직장 다니고 대구에 지방대를 나오고 36세부터 직장 근무하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근무하시면 여러분이 이 책만큼은 꼭 필요한 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30대 중반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합니다. 직장은 절대 안 놓고요. 어떻게 했느냐? 결혼도 했을 거니까 일단 내 집 있죠, 내 집. 우선 내 집부터 마련하고, 다음에는 이제 투자가 시작합니다. 뭐부터? 오피스텔. 오피스텔입니다. 얘는 이제 그렇게 금액이 높지가 않잖아요. 다음 투자가 구분상가. 구분상가. 다음에 꼬마 빌딩, 상가주택이 있죠. 통상가, 작은 통상가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이분은요, 마지막 종착역이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투자 방법은 직장 근무하면서 내 집 마련해서 처음에 오피스텔에서 약간의 수익을 얻고 범위를 넓혀가지고 구분상가. 이때 요 상가 있죠. 상가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공실이 없어야 돼요. 공실. 공실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업종이 중요해요. 업종.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어떤 업종. 만약에 이 상가에다가 부동산 사무실을 였다. 세상만 따라 넣으면 되거든. 간판 하나 달고. 그러면 금방 장사되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피하래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뺄 수가 없잖아요. 불이익금 형성이 되는 것들은 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업종을 처음에는요, 주로 아파트 단지의 상가, 세탁소. 상가, 이제 1호 투자가 이제 세탁소를 하니까 오래 가더라. 두 번째는요, 슈퍼 있죠, 슈퍼. 슈퍼를 하고, 세 번째는요, 병원. 이렇게 투자한 다음에 계속 수익이 좋아지면 다 갖고 있으니까 확대해가지고 이제 통상가. 뭐 3층, 4층의 건물 있잖아요. 상가주택,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호텔 쪽인데요. 이분은 이제 호텔 전문으로 이제 지금은 이분은요, 제가 보기에 아마 50대 전후입니다. 아마 15년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호텔, 큰 모텔을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 하나 갖고 2개를 가지면서 드디어 퇴사합니다. 직장 그만둬요. 그만두고 이제 이때부터 최근에 이제 제가 매일마다 방문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상가, 직장 다니는데 상가 투자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입장에 와닿게끔 책을 잘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또 뭐냐? 요거예요, 요거. 자, 대출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대출은 부채죠, 빚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대출은 빚이 아니고 빚이래, 빚. 대출은 빚이 아니고 빚이다. 왜냐하면요, 은행에서 레버리지호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지. 자, 월세하고 은행 이자. 이걸 비교합니다. 월세가 많아요. 월세 받아가 이자다 몇 가지도 남잖아요. 그럼 남는 장사가 되겠지. 이럴 때 뭘 하더라? 투자합니다. 그럼 항상 이거 따져가지고 월세가 조금 더 많아. 무조건 이득이 생기는 거지. 투자합니다. 이때부터 또, 자, 세탁소 팔았다. 월세가 많아. 투자하고. 또 대출 더 받아요. 대출 받아가 또 월세가 많아. 또 투자. 계속 부풀어 나갑니다. 부풀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반복 확대. 계속 확대하니까 나중에 빚이 되더라.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분은요, 빚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수익 계산해가지고 월세가 많다면요 계속 키워나갑니다. 파일을 키워나가요. 예. 무한 투자를 반복합니다. 혹시 상가를 삽니다. 이분은요 경매도 공부했지만 경매는 안 했어요. 골치 아프다고. 경매보다 뭐지? 건매. 되게 더 편합니다. 건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건매 부동산을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꿀팁.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건매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건매. 예? 건매는 어떨 때 건매를 잘 받느냐? 수수료 2배 주면 돼요. 부동산 가서 내 건매 필요한데 당신 이거 건매 멋진 거 주게 되면 수수료 2배로 줄게요. 중개사가 줄까 안 줄까요? 악착같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배로 쿨하게 줘버리면 이게 뭐지? 수수료가 몇백이나 몇백. 수수료는 몇백인데 몇백 손해봐도 건매 샀으니까 몇천억대를 버는 거라. 얼마나 무리지 않습니까? 수수료 따블로 팍 줘버리고 쌓아버리고 그냥 몇백을 줘버리고 실제 건매 사보니까 한 방에 몇천을 버는 건데. 예. 이런 게 꿀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수료 아끼지 마라. 예. 팍팍 쏘는 만큼 확실히 잘 받게 되고 이렇게 한번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건매 물건은 최우선으로 또 던져주거든요. 예. 고급 정보를. 멋진 꿀팁이더라고요. 요즘요 금리가 너무 고금리해 가지고 상가 투자가 아주 활성화 안 됐어요. 힘들어요. 은행 금리가 5%인데 상가 수익률은 3%대 4% 하게 되면 은행이 잘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고금리 시대에 상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노하우가 뭐지? 상가 수익률 기준 몇 프로? 6%. 6%. 예. 이분은 상가를 투자할 때 수익률이 6% 기준입니다. 그 이하가 되어버리면 투자를 안 해요. 이렇게 투자하니까 금리가 4% 5%대 하더라도 안 남잖아. 항상 남잖아요. 월세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6%대보다 떨어지는 건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여기까지요. 호텔 한 개 가질 때까지는 계속 직장 다니면서 손품 팔고 발품 팔고 형 다니면서 너무너무 투자를 잘하신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멋지게 투자하는구나. 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도 관심이 있다 상가 적어도 이제 이 책만큼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1월 달부터 공부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공인모 게시판 댓글 보게 되면 저는 1월 달부터 공부를 처음 하는데 그러면 11월, 12월 입문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듣지 말라고 해요. 딴 과목은 모르겠어요. 학교는 과목은 자 1월 달부터 공부 처음 하시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예. 단 제 1강이 있죠. 1강. 그리고 16강, 17강입니다. 몇 개, 총 전체 중에서 1강하고 맨 마지막 2강, 요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지? 1강은요, 학교는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강은 필수 꼭 들으시고, 예,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음에 중간에 거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16강, 17강은요, 뭐냐? 바로 계산, 기초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1강하고 16강, 17강 요것만 들으시면 학교는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킵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1월달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꼭 요것만큼은 필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교재 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첫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죠. 12페이지. 자, 먼저 제 1편 총론 파트인데요. 자, 중간에 보시면 제 1절 부동산학 기초가 나와요. 부동산학 기초. 자, 부동산학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시간 기출문제 분석했잖아요. 분석할 때 제가 분명히 부동산 개념과 분류 동그라미했고요, 특성 동그라미했고 1번, 4번 빼먹었거든요. 왜?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표를 보시면, 출제기능 분석 기출표를 보게 되면, 자, 1번이 뭡니까?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 얘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얘는요, 일단 이럴 때 설명 안 할 겁니다. 얘는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끔 출제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 대해서는 언제 수업한다? 3월 달에만 다음 가죠. 3월 달에 딱 한 번만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학은요, 패스합니다. 예. 자, 패스하면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갑니다. 26페이지요. 자, 26페이지 보시면 제2절.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2절 보시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개념도 한 문제가 나와요. 분류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먼저 네모 1번 부동산의 개념인데, 자, 괄호 밑줄 하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밑줄. 자, 숙제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꼭 알아야 될 용어입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아래 표가 있죠. 표를 보게 되면요, 자, 먼저 3대 측면이, 자, 표를 보시면 물리적 개념, 괄호,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 첫자, 기, 동그라미. 두 번째, 경제적 개념, 경, 동그라미. 세 번째, 법률적 개념, 법, 동그라미. 합치면 거꾸로 법경기. 자, 법경기 세 가지만 떠올립니다. 복합 개념 하게 되면 법경기 세 가지. 무슨 경기? 법경기. 예, 법경기 세 가지가 복합 개념인데요.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부동산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한 장 넘기니까 목차 3개 보이죠? 1번 기술적 개념, 2번 경제적 개념, 오른쪽 페이지 3번 법률적 개념인데요. 3번부터 먼저 볼게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개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 자, 그러면 자, 얘를요, 첫 장만 따와요. 리얼 이스테이트. 첫 장만 따게 되면요, 대문자로 RE. 리얼 이스테이트. 그래서 앞으로 저는 1년 동안 부동산 나왔다면요, 일일이 안 써요. 시간 낭비니까 어떻게 RE라고 쓸 겁니다. RE.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되게 학자들은요, 부동산을 전부 다 RE라고 대문자로 쓰거든요. 부동산 하게 되면. 이렇게 약칭으로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개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법률적 개념. 자, 두 번째가요, 경제적 개념.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치니까 바로 법경기. 자,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한 것이,
자, 합한 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론 공부하거든요. 학교론에서 부동산 하게 되면 부동산이란 법경계가 모두 합쳐진,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교론 시간에 부동산 하게 되면 요 단어 나집니다.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법경계를 모두 포함시킨다. 법경기.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책이 28페이지죠. 28페이지. 3번 목차 첫 줄.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광의 두 가지인데 아래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봐도 이거잖아요. 협의와 광의. 그럼 표 밑에 보게 되면요. 먼저 괄호 1번. 협의 부동산은 괄호 민법상 부동산인데 땡땡 밑줄 하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밑줄. 나왔죠? 따라서 협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상 부동산이다.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데 땡땡 네모두기 돼 있죠. 네모두기. 이런 것들은요. 쓰면서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네모가 두 개다. 바로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토지 및 정착물이다. 자, 그래서 결국 민법은요.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면 전부 다 동산입니다. 토지 및 정착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토지. 자, 토지가 뭡니까? 정착물이 뭡니까? 책을 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요. 토지를 말하고 2번은요. 정착물입니다. 자, 책은 28페이지예요. 그래서 바로 1번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이고 토지와 정착물인데 먼저 1번 토지는 첫 줄 밑줄 하세요. 첫 줄 밑줄 하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하에 효력이 미친다. 밑줄 하시고요. 얘가 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지는 다 아시죠? 얘는 땅이잖아, 땅. 그럼 보세요. 민법은요. 이때 토지 소유권의 범위, 효력은요.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얘가 뭘 말하느냐? 자,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 어떤 사람이 이만큼 한 필지 땅을 사요. 땅을 샀습니다. 그럼 땅을 샀으니까 이 땅의 소유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하늘 끝까지 내 땅이 아니잖아. 지구 중심까지가 내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이니까 일정한 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바로 정당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여기까지 그 상하에 미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를 초과하는데 아주 높은 하늘에서 항공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거 내 공간에가 지나가지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지구 이보다 더 깊은 공간도 역시 내 것을 주장 못합니다.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의 범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뭡니까?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세 가지죠. 따라서 자, 이 상하라는 것이 결국 세 가지 공간이다. 지표 공간, 다음에 공중 공간, 다음에 지하 공간. 자, 이 세 가지 공간을 가리켜서 세 가지죠.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 따라서 토지 소유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이렇게 세 가지 공간, 3차원 공간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입체 공간이죠. 여기까지가 토지와 관련된 논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요. 첫 줄 밑줄 그었죠.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자,
지하수, 안반 등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만 밑줄 하세요.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법상의 목적은 되지만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자, 18 다시 그림 보세요. 자,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 지하 공간, 여기까지는요, 나의 공간 맞잖아요. 정당한 이익이니까. 이건 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하수가 흘러가는데 이 지하수는 내 거면 내 거. 그럼 문제는 뭐지? 미채굴 광물. 자, 이렇게 볼게요. 이만큼 미채굴 광물이다. 다시 말하면, 자, 이 공간에 바로 석유가 묻혀있대, 석유가. 미채굴 광물. 묻혀있다면 이것은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대 말입니다. 따라서 지하에 묻힌 미채굴된 광물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내게 아니대 말입니다. 반복합니다. 이런 시험에 지문 잘 나왔습니다. 자,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설령 나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빈출입니다. 자, 따라서 소유권 하게 되면, 아, 그렇네. 바로, 자, 3차 공간이고, 특히 지하 공간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토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에, 정착물입니다. 자, 정착물은요, 동그라미 2번 있죠. 첫 줄, 정착물이란 책을 보시면요,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 등의 부착됨에 따라서 항구적으로 결합이 되었다. 항구적으로 결합 밑줄. 항구적으로 결합 밑줄. 요 말은 다른 말로요, 일시적입니까? 계속적입니까? 예, 계속적. 얘가 핵심 키워드가 돼요. 자, 그래서 정착물 나왔죠, 정착물. 지금부터 정착물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착물 하게 되면 정착물. 자, 정착물은 필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요. 강의 노트 아래쪽에 창고편에 나와 있죠. 정착물. 괄호 영어로 픽스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정착물. 자, 정착물은 말 그대로 토지에 정착이 된 물건, 고정이 되었잖아요. 이때 고정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지?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다음에 일시적 고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계속적 고정, 얘가 정착물입니다. 항구적으로 결합, 계속적 고정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고정은요, 정착물 X입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자,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얘는요, 뭐 5일 뒤건 한 줄 뒤건 다시 뽑아가는 거야. 임시로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임시로 심은 나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판다집 있죠. 판다집도 해체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요, 얘도 정착물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죠. 여러분들이 시내에 차를 몰고 와요. 그러면 이제 도로가 있죠, 시내에. 차를 딱 몰고 오니까, 오, 여기에 주차장이 있네. 주차잖아요. 주차할 적에 뭐가 보이죠?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 거기다가 창문 열어주면서 주차표 많이 바르셨잖아요. 얘도 일시적입니다. 들고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착물 하게 되면 고정은 고정인데 어떤 고정? 계속적 고정만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정착하는 순간 계속적 고정이다. 그런데 또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독립정착물이 나오고
종속 정착물이 나와요. 얘는요, 책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봅니다. 28페이지. 자,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정착물을 설명하는데, 맨 밑에 보니까 기역번 종속 정착물 밑줄. 니은번요, 독립 정착물 밑줄. 제목만 밑줄합니다. 한번 볼까요? 두 가지네. 자, 책을 보니까 기역번은 종속 정착물입니다. 니은번은요, 독립 정착물이다. 자, 제목 보세요. 독립되었죠. 종속되었잖아요. 독립물 하게 되면요, 얘가 말 그대로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조건이 뭐냐? 공시5입니다. 공시5. 얘는요, 공시 X가 됩니다.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공시 방법을 갖추면 독립물건이에요. 독립물이 되고.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종속된 물건입니다. 한 번 더. 등기가 되었으면 공시한 거잖아요. 등기에. 등기되어 있으면 독립물이 되고요. 다음에 자, 등기 X. 등기가 안 되면 종속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물, 주택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잖아. 그러니까 독립물이지. 담장. 주택 옆에 담장이 있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종속물입니다. 대문 있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종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등기하니까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독립물. 독립정착물이 되고. 그런데 담장 또는 대문, 교량, 돌담, 울타리 이런 것들은요. 등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에 종속됐기 때문에 얘는 뭐죠? 토지 일부에, 토지 포함되어 버립니다. 토지 일부로 본다. 얘는요, 독립물로 보지만은 얘는요, 종속됐기 때문에 토지에 포함되어 버리고 토지 일부로 보는 겁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책을 보세요. 자, 기업은 종속 저서만 하는 순간, 공시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많지만은요, 가볍게 밑줄합니다. 자, 단어 3개만 밑줄하세요. 담장, 교량, 돌담, 밑줄. 등기 안 하잖아요. 그럼 돌담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줄래요, 요거? 국어 적어줘요, 국어. 위에다가 국어 하나 적어주시고. 국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간 정보법 공부하게 되면요. 28개 제목에서 국어를 따로 공부합니다. 국어는 시험으로 도랑. 촌에 가면 많아. 시골에 많잖아요. 도랑. 국어도 마찬가지로 얘도 등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별도로 전부 다 종속된 부분입니다. 종속정착물입니다. 국어는 최근에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독립정착물이 되면 등기하거나 공시하거나 또는 명인방법 갖춰야 되거나. 자, 그래서 건물 밑줄. 건물은 등기하죠. 첫 줄 맨 끝에 보시면요. 자, 맨 끝에 보시면 등기된 임목 밑줄. 등기된 임목도 등기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독립정착물입니다. 다음에 관서법상 또 밑줄 하세요.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미분리 가실. 명인방법을 갖춘다는 게 바로 공시방법 갖춘 거잖아요. 독립물인데. 한 줄 내려가서 또 밑줄 하세요.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밑줄. 자, 권한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얘도 정착물로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판례죠. 자, 그래서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 고정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다. 독립물은 등기가 필요하고 얘는 등기 안 하더라. 토지의 일부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9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4번요. 4번에서 뭐죠?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아. 자, 기업번 물건의 부착 방법, 니은번 내려가서 물건의 성격, 디귿번 내려가서 물건의 설치 의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얼번 당사자들 간의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 가지가 그대로 메모되어 있잖아요. 자, 요 네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착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 아시죠? 동산. 동산은 움직이잖아요. 분필 지우개, 종이컵 다 동산입니다. 움직이니까. 그러면 동산은 움직인다를 한 단어로 본다면 뭐죠? 요거예요. 이동성. 동산은 움직이잖아요. 이동성. 동산은 움직이니까 정착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정될 수만 있다면, 동산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정될 수만 있다면 얘도 정착물로 인정해주자.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책 보고 목차 다 봤잖아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목차가 4개 나와요.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설치 의도.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관계. 책을 보거나 강의 토를 보거나 목차가 4개 나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 하게 되면요.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이 동산이 자, 물건을 부착시키면서 건물에 손상을 줘요.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하고 제거하더라. 이럴 때에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자. 자,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죠. 동산입니다. 이동성. 다시 저쪽으로 볼까요? 2개 보이죠? 에어컨하고 난방기.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동산입니다. 왜? 들고 구석에 옮기면 되잖아. 이동성. 쟤들은요, 동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축 건물 보게 되면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죠. 얘는 달라. 얘는 동산인데 어떻게 했죠?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은요, 동산인데 건물에 손상을 주고 부착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지? 계속적 고정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쟤는 동산인데 천장에 붙인 시스템 에어컨은요,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 제거하기 때문에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제가요 뭘 그렸습니까? 수도꼭지죠. 얘는요,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예? 시장 가서 수도꼭지 하나 주세요. 뭡니까? 동산이지. 꼭지 하나 넣고 고좀 넣어가면 되니까. 동산이 동산. 이동성. 근데 얘를요, 이제 집을 지면서 주방에 설치를 해, 설치. 예. 동산인데 수도꼭지가 어떻게 한다? 설치하면 설치할 적에 주방의 벽에다가 드릴 구멍을 팍 뚫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잖아. 박아버렸습니다. 얘가 뭡니까? 계속적 고정이지. 얘는 뭐가 된다? 정착물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동산이더라도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되면 계속적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뭘로 보자? 정착물로 보자. 두 번째, 물건의 설치 의도가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얘가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
이럴 때는 이제 계속적인 고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가스스토브 바로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 여러분 주방마다 가스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레인지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반 주택하고요. 다음에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자,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야.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갈 때 가스레인지를 두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가져가니까 이동성이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일반 주택의 가스레인지는요, 가져가니까 뭐가 된다? 동산입니다. 동산. 근데 임대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원룸을 지었습니다.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신축 원룸 지어게 되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처음에 가면 딱 이 검지관 현수막. 뭐가 붙어 있어요? 풀옵션. 풀옵션.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 임대가 잘 될 목적으로 오자마자 최고급 대형 스크린에다가 또는 세탁기 붙여 가지고 또는 뭐 이것저것 또 최고급 가스레인지까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풀옵션 그죠? 이렇게 설치된 자 TV라든지 또는 가스 스토브 또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임차인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지. 못 가져가니까 얘는요. 동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얘는 바로 어떻게 말하면 계속 고정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뭘로 봅니까? 얘는요. 바로 정착물로 본다.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니까 임대 가치를 임대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쓸 때 임차인이 못 가져갑니다. 이런 것들은 뭘로 보더라? 정착물로 보더라.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물건의 성격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용도에 적합해야 돼요. 건물의 용도에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주문 제작이죠. 이런 경우는 정착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의 아파트에 있는 애들 공부방의 책걸상 애들 책걸상 동산에다 정착물이다. 동산이지 돌고 옮기면 되니까요. 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책걸상은 책걸상인데 교회 자 교회 강당에 가보셨죠? 교회 대강당에는 교회에 있는 책걸상은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설치된 것들은 어디에? 교회에만 어울리잖아. 이런 것들은 교회만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더라? 정착물로 인정해 주세요 말입니다.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 당사자하게 되면요. 강의를 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겠죠. 자, 임대인의 정착물이다. 임대인의 정착물하고 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밑에 보니까 또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나오죠.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도 나오고 매수인이 나와요. 여기까지 보자. 자, 예를 들면요. 신축 건물을 지어요. 건물주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건물주. 건물주는 임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임대인이 자기 건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가 건물 좋게 선반도 설치하고 또는 진열대를 설치하면서 각종 이제 선반 등을 다 부착을 시킨다. 누가? 임대인. 건물주가 설치한 선반 절대 얘는요. 임차인이 세대로 왔다면 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임차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얘는 정착물입니다.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 선반 진열대 임대인이 만든 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뭐가 된다? 계소적 고정이니까 그대로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자, 임차인 1층이 쉐드로 왔어요. 여기다 이제 인테리어지, 인테리어입니다. 선반, 진열대, 선반 또는 진열대를 설치했다면요. 얘는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버리면요. 다 치워야 됩니다. 원상회복.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요. 임대차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 뭐죠? 일시적입니다. 결론. 임차인의 정착물은 반복합니다. 정착물이다, 아니다, 빈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어떻게 되지? 정착물이 아니다. 요거 집중하세요. 아주 자주 봅니다.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얘는요. 늘 예를 붙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자, 저는 항상 시간을 지킵니다. 40분 딱 끊고 10분 쉬고 할 거니까요. 40분 지났거든요. 칠판은 지우시지 마시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